한 주간의 전국 이슈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총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우리 무인기가 북한을 침투했다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작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영한 거라면 중대 범죄라면서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관련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불량배들의 무리 대한민국이 새벽부터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입시키는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할 의도가 없으며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해갈 것입니다. 네, 북한이 일주일 전쯤에 개성 지역에 추락한 우리 무인기 잔해라면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무인기 부품이 대부분 중국산이고 또 삼성 메모리 칩이 하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용이라면 외국산 부품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합동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만큼 북한이 우리 측의 소행이라면서 그러니까 대가를 각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세를 상당히 긴장 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일종의 톤다운을 시키자, 말로 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게 이제 것인데요. 잔해 부품인데 대부분이 중국산이고 저게 삼성 메모리 칩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 메모리 칩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낸 거 아니냐고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이 지금 그 무인기에는 저 정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차원의 그런 칩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 군이 만약에 보냈다고 한다면 그 필요성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위성이라든지 또 다른 전략, 정보 전략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북한 영상을 촬영하고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공개한 자신들이 정탐을 당했다는 지역 자체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보적 가치, 군사적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우리가 보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북한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의 무인기 도발 행위가 계속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반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점도 좀 묘하긴 예. 해요. 작년 9월 27일 날 거를 같이 물고 들어왔거든요. 올해 1월 4일 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차재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군부대의 무인기는 약 500 몇십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작전사령부하고 드론작전사령부 등등 뭐 군부 대대 수준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 날릴 수 있는 데는 지상작전사령부하고 드론작전사령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월 4일하고 9월 27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상업용 민간 드론으로 보이거든요. 네. 중국 부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의 드론 군부대의 드론이 그 정도로 조악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왔느냐 이거죠. 네. 한중 정상회담 열리기 직전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과 중국이 약간 해빙 무드에 들어가니까 네. 다시 걸고 나온 게 아닌가. 안보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한반도 위기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입증하는데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 단위에서 보냈다고 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처럼 그걸 밝혀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랑 중국이랑 좀 가까워지는 걸 경계하는 북한의 그렇게 태도를 봅니다.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민간 드론이 북한까지 침투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론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민간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 자체를 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이 정부 측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를 좀 말하는 게 훼손하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냈다고 한다면 이건 중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이 개인 뭐 민간 차원의 침이용으로 난리되고 있다가 이것이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게 갔다는. 잘못해가지고 이게 이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일단 북한 쪽에서 상당한 이 의도를 갖고 지금 이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이 진상을 밝히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완전히 단절돼 있고 예. 지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성의껏 이 조사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중대 범죄로 생각해서 진상 조사를 하라는 이 지시에 담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간 무인기가 북한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정보 안보관이 문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말씀의 맥락을 정확하게 짚으면 국민의힘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민주당식 논리대로라면 외환죄 얘기를 했어요. 그걸 지목해서 법리를 따진 건 아니고요. 예. 그 얘기고 지금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은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그 들어온 얘기를 하자마자 국방부 정부가 온통 달려 들어가지고 해명하기 바쁘거든요. 이게 매우 저자세인 게 좀 거슬려요. 예. 이게 군 작전과 관련된 부분은 안보의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휘둘리는 게 맞나 이 생각이 들고요. 2022년 12월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화도, 파주 일대를 5시간 동안 뒤졌고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격추를 못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작전용으로 그렇게 할 때 민주당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고 2024년에 10월에 우리 드론 작전사령부가 북한의 오염 풍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드론을 평양 중구역까지 들어가서 전단을 날린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를 민주당이 외환죄로 걸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일반 이적죄로 걸고 들어가 갖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맥락을 보면 민주당의 지금 행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적한 겁니다. 우리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으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의 구형이 13일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공소장을 일일이 반박하고 일부러 느리게 읽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해당 상황 보고 오시죠.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잡기에 불과합니다. 전두환 역사적인 임무를 통해서 계엄을 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폭동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한 부분은 잠깐 구승기 검사입니다. 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지금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 시간을 제한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더 빨리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네, 법정판 필리버스터다, 침대 재판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사실 김용현 전 장관쯤 변호인들은 그동안 재판부를 모독했다라는 논란에도 휩싸였었잖아요. 어제 7시간 넘게 저렇게 서증 증언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일종의 축구로 치면 침대 축구를 한 것이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아마 김용현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재판은 결론은 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자. 네. 그러면서 실제 말하면 일종의 이 법정에서 벌어지는 사법 영역입니다만 이런 식의 이 계속적인 정치적 논란을 통해서 정치 실선을 끌어들여서 일종의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속내도 저는 담겨 뭐 있다는 저렇게 2, 생각이 3일 듭니다. 늦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도움될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문제는 이런 재판 자체를 희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코미디처럼 만들어서 이 뭐랄까요, 상당히 엄중한 재판이다. 사실 국기를 문란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그런 엄중한 심판의 장이라는 부분의 이 뭐랄까요, 이 지금 그 특검과 재판부가 이 재판에 임하는 그러한 의지를 나름대로 꺾어보겠다. 그리고 또 이 재판을 상당히 반대하고 이게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러한 지지층들한테도 뭔가 좀 어필하려는 말 그대로 이 지금 재판을 하나의 정쟁화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그 지금 이렇게 재판을 상당히 봉숭아학당처럼 네. 오늘 앞서 그 민주당에서 리포트에도 그렇게 얘기를 나왔습니다만 했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어제 재판부가 보여준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그동안 뭐 지기현 재판부가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상당히 법정이 모독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좀 단호하고 엄중한 이 소송 지휘권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는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변호인들의 진술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에게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 어제 사실 화제의 한마디였어요. 약간 기존의 그 재판의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른 네. 요즘 약간 새로운 풍. 아마도 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특검이나 그 고충을 이해해서 풀어주는 맥락에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 다 보고 계신데 네. 좀 프로답게 얘기하라는. 그러니까 뜻도 어제 있고. 서중조사와 인사물을 네, 네, 많이 네. 출력해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더니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지기현 재판부가 이하상 변호사에게 프로는 징징대지 맞습니다. 않는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죠. 예, 아마추어처럼 굴지 말라 예. 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이게 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정조사를 11시간 가까이 끌은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정조사라는 게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진위 여부나 내용을 재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게 300페이지가 넘고 그것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하다 보면 반복적인 주장도 하게 되고 그렇죠. 방어권 보장도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뭐 일각에서는 2월에 있는 법원 인사까지 겨냥한 거다 뭐 이렇게 억척이 구구하던데 네. 제가 볼 때는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시간씩 끄어갖고 이분들도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국민들의 보기에도 좀 지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무죄를 다루는 딱 내란 혐의라는 게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형량이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는 조금의 실수도 없이 검토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이고 지기현 판사도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말을 막거나 지나친 개입을 했을 경우에 불러올 파장이나 후폭풍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보시기에 지루할 정도로 재판을 끄은 건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결심 공판이 13일로 미뤄지게 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특검의 구형량은 다음 주 화요일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 강선호 의원에게 1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돈 준 적 없다. 그동안 그렇게 부인을 했는데 자술서 내용에는 뭐 카페에서 1억 원을 건넸는데 나중에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네.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뭐 아마 김경시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돈 1억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을 통해서 1억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김경시 의원이 가면 자신은 가면 준 적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오리발을 내밀 수 있을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줬다는 부분을 빨리 인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자수서를 내므로써 이 사안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형량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김경시 의원과 강성호 의원 간의 또 내밀한 또 소통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일단 강선우 의원이 받았다는 부분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경시 의원이 일방적으로 이 본인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잖아요. 예. 바로 이 때문에 도피성 의혹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비판 여론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예.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수를 내므로써 수사에 협조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좀 누그러뜨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본인이 자술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카페에서 줬다고 하지만 이 지금 이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이 강선우 의원의 당시 사무국장은 본인은 차에 그냥 쇼핑백 실어줘서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금 자술서에는 어떻게 돈을 돌려받았는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누구를 통해서 줬고 어떻게 다시 언제 돌려받았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수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이 1억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울부짖는 그 녹취가 공개된 게 12월 29일입니다. 지금 열흘 넘게 지났는데 김경시 의원은 지금 미국에 가서 휴대폰을 교체한 듯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경찰은 지금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경시 의원이라는 사람 이름이 처음으로 언론에 나온 게 작년 10월입니다. 불교 신자 3,000명 입당시켜서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출마를 할 경우에 뒷받침을 해야 된다라는 녹취록이 공개가 돼서 파장이 일었고요. 그때 이미 수사선상에 올라갔습니다. 고발인데 경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동작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경찰에 냈는데 동작 경찰서에서 수사 배당, 사건 배당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29일 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고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혐의자들의 출국 금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도 없고 강제 수사 착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시점이고, 그게 지금 열흘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증거인멸의 가능성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입맞추기 말맞추기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니 검찰을 폐지하고서 수사권을 다 경찰에 몰아줬는데 이런 식의 수사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결과를 믿고 수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경찰이 자성을 해야 되고요. 빨리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예, 김경시 의원 다음 주 월요일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경찰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갑자기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 어떤 의미로 보이십니까? 글쎄요, 뭐 저도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겁니다. 영화 제목 있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유명한 대사죠. 멋이 중헌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그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지금 이 댓글의 접속자의 국적을 표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지금 보수 혁신 변화 이런 이 당내에서의 지금 분출하고 있는 그런 이 혁신의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것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지금 외국 국적 표시한다는 거 하든지,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주지 말자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이제 국적을 지금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지고 보면 중국이거든요. 예. 결국은 오늘도 예를 든 것이 중국에 있는 접속한 사이트에서 6만 몇 개가 이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거기서 그것이 과연 중국 당국의 업무에 따른 댓글인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한국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중국에 뭐 있어 주재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해서 지금 맞닿은 것이 혐중, 반중 뭐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의식해서 강경 지지층에 기대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그저께였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 내의 혐중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종의 거기에 대한 정치적 의기장을 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정보 유출자가 중국인이라는 점, 그 점에 대한 질문이 있었더니 어쩌라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2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고소했습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에 있어서 본인의 가족들이 쓰지도 않은 원색적인 비판글, 즉 동명이인 한동훈이 쓴 글을 마치 자신의 가족들이 쓴 것처럼 혼재해서 조작했다는 건데, 이호선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조작 감사 발표라는 걸 인정한 건가요? 어떤 뜻인가요? 글쎄요, 그게 이제 사실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걸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이나 당원들 입장이 아주 갑갑할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역대 당무감사위원장들이 직접 언론에다 대고 저렇게 공격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호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불의에는 대가가 따라야 된다, 들이받는 손은 죽인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슈의 중심에 스스로 자체에서 섰는데 당무감사위원장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당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징계를 해야 된다면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에다가 해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스스로가 정치적 행보를 하고 저렇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매우 못마땅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나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절차에 맞게 답을 하면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당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언론에 대고 방어 논리를 펼치고 역공을 하거든요. 전직 대표로서 이게 적절하지 못한 행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수사당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정당의 당무 관련 일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이 부적절하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좀 성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풀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내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전국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